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3만 5천 선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 기대감이 지수에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68%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3만 5천 선을 상회했습니다. 3만 5,061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외주의 S&P 500 지수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4,411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1.04%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14,83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이번 주부터는 IPO 슈퍼위크가 막이 오릅니다. 그런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다시 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3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신경 써주시고요.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양대 시장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4%가 빠지면서 3,249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2%의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7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430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305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520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582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73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수급 양상이 펼치고 있는지 새 수급 주체들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62억 원을 덜어내고요. 기관 투자자는 5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33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6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15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1,071억 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0개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기관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카카오뱅크의 공모청약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공모청약이 시작됐고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시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카카오는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0.67%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4만 8,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조금 희비가 교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좀 더 짚어보시면 한국금융지주는 0.89%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역시도 0.57%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0.7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성 이슈는 들어와 있는데요.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 흡입형 레키노라주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자금을 좀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NP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C가 이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꼽히는 맥스트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트의 경우에 내일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PC의 주가를 지금 살펴보시면 26%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2,53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테마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후원금 모금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덕석을 살펴보시면 1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웅진도 보겠습니다. 더 잘 가고 있습니다. 19%,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오늘은 카카오게임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공모청약이 시작되고요. 내일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은 감돌고 있지만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탓인지 지금은 그렇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노테라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노테라피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지금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넵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은 그래도 조금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5에서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는데요. 32,200원, 2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8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드림시큐리티는 장 초반에는 빠지는 모습 보이더니 지금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을 켰다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5,780원, 9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에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6,900원, 8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체라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13에서 14%의 급등 양상 보여주면서 지금 56,500원, 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덱스터도 지금 잘 움직입니다. 지금 6.9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VI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켓컬리와 관련해서 흥국 F&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장된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4에서 15%대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니능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13에서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에서 2.8%의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의약품 업종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와 서비스업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순서대로 봤을 때 기계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통신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출판 매체 복제에서는 2%대 강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인터넷, 소프트웨어도 1% 넘게 올라줍니다. 의료 정밀기기도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컴퓨터 서비스와 정보기기, 건설, 금속, 기타 서비스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KMW와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 TV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휴마시스, 우리기술투자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코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석은 조금 특별한 코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리포트 분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화영 아나운서의 오전장 리포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리포트 분석 시간의 이화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더운 만큼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개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 포스코, 기아인데요. 시장과 밀접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어떤 기업인지부터 리포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먼저 네이버는요, 국내 1위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광고와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공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와 기업형 솔루션 제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웹툰과 제페토, 브이라이브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도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ICT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7월 23일을 기준으로 3.18%가 올라주면서 45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각으로 보겠는데요. 커머스 사업 고도화의 주목이라는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고도 했는데요. 네이버의 21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7조 원, 영업이익은 3,556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광고는 성과형 확대, 또 커머스는 쇼핑 거래액의 증가세가 지속되고요. 핀테크는 대형 외부 제휴처 추가, 콘텐츠는 웹툰의 유료 이용 전환 확대, 그리고 클라우드는요,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 힘입어서 전 사업 부문의 외형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비용적으로는 주식 보상 비용, 네이버페이의 마케팅비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 대비 저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커머스 사업 고도화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2분기에도 네이버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36%가 증가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5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풀필먼트, 신선식품, 장보기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부터는요, 브랜드 스토어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위한 머천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판매자의 마케팅, 풀필먼트, 배송과 관련된 진화된 사업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네이버 쇼핑에 더 강하게 자물쇠 효과와 같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배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은 하반기에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밸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이버와 쿠팡의 월별 거래액 추이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6만 원을 유지합니다. 바로 다음 포스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의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철강 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가전, 건설 등 철강 수요 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7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7월 23일을 기준으로 2.31%가 올라주면서 35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 뒀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NK 투자증권 김현태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지분법 이익이 크게 개선된 게 세전이익 증가의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철광석의 가격 급등으로 지분 12.5%를 보유한 로이힐 홀딩스에서 실적 개선이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분기 투입 원가가 톤당 7만 원가량 상승하긴 했으나 탄소광 ASP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하반기에도 투입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중국 감산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전망이라고도 했는데요. 6월 중순부터 중국 감산이 실제로도 보여지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감산과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국내 수급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김현태 연구원님은 하반기에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높은 실적이 예상되면서 중장기 시황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다기도 했습니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한 중국의 철강 감산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고 수년간 이게 지속이 되면서 동아시아 철강 수급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설 역시 이러한 점을 배경에 깔고 결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철강의 고시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0만 원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기아인데요. 기아는 1996년 아시아 자동차와 함께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었고요. 기아차 판매, 아시아 자동차, 기아 대전 판매, 아시아 차 판매 등의 4개사를 통합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40% 내외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북중미 그리고 유럽 시장 등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7월 23일 기준으로 1.26%가 하락하면서 86,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제목은 새로운 기아라는 리포트입니다. 21년 2분기 기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을 각각 플러스 2.5%, 8.6%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과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이익 체력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국내와 미국 물량 증가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또 수요 호조에 따른 ASP와 수익성 상승이 동반 작용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합니다. 21년 3분기는요, 첫 번째 높은 내수기죠. 두 번째 영업 일수의 감소로 전기 대비 실적의 감소를 예상하고요. 하지만 21년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차종 판매 호조의 지속과 신흥국 물량이 회복되면서 연간 영업이익률의 7.6%를 전망한다고 분석합니다. 기아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예약 대수 무려 2.2만 대를 기록했고요. EV6 또한 3.2만 대 이상의 백로그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의 수요 회복, 또 신차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형과 수익성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아 신차 출시 일정을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22년 그리고 23년에 신차 판매가 이처럼 확대될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네이버, 포스코, 기아 이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네이버와 포스코, 기아 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봤는데요.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장 초반과 분위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22%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봤을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개장 당시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가장 고점을 찍었었는데 3,265.99포인트로 시작한 우리 코스피 시장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강 후약의 모습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장 초반이니까 마감까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치로 찍은 수치는 지금 10시 18분 조금 전에 찍은 3,243.8
0.81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개장 당시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1060.21포인트를 시작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9시 22분에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055.03포인트를 찍어내다가 그래도 지금은 횡보하면서 조금씩 오르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일본 증시는 지금도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7,961선 59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후 시간에는 모두 빨간불로 전환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